오늘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나 쉬는 날 캠핑을 즐기는 40대 남성입니다. 캠핑을 하다 너무 무서운 일을 겪게 되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기준으로 캠퍼 11년 차입니다. 전문적으로 캠핑을 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혼자서 즐기는 정도였죠.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은 8년 전, 요즘같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친구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은 대전 흑석동에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차박이라고 차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 저희는 무조건 텐트를 설치하고 침낭 안에서 자는 게 룰이었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목적지에 도착했고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야, 여기 뭐냐? 아무도 없잖아. 날씨가 추운 탓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한 팀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죠. 당황스럽긴 했지만 가져온 텐트 장비를 설치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간단한 안주를 꺼내 친구와 술 한잔을 하기로 했죠.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누가 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텐트 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데 그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와서 저희가 전세 낸 줄 알았는데 늦게 오셨네요? 농담식으로 말을 건넸는데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뭘 숨기는 사람들처럼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 말을 건 게 후회가 될 정도로 민망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희 텐트로 향하려고 할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캠핑은 난생 처음인 듯 이상한 곳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자들 옷차림과 행동을 보니까 급하게 준비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날 침낭도 없이 얇은 긴팔만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뭔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제가 텐트 설치 좀 도와드릴까요? 남자들도 본인들끼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텐트 설치를 도와줬고 그게 고마웠던지 남자 중 한 명이 저희 텐트로 와서 술 한 병을 주고 가더군요.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고 여럿이서 같이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자에게 저희 텐트로 오라고 권유했고 결국 저희들과 그 남자 일행 총 5명이서 술을 먹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 일행들은 캠핑을 처음 왔다고 하던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이 많았죠. 여기는 오토 캠핑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 캠핑이라 캠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알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리고 텐트 설치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해가 질 때 찾아온 것도 예의가 가지 않았죠.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자 중 한 명이 사투리를 심하게 써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이마도라는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전남 해남군에 있는 섬인데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 섬이 고향이라던 남자가 술에 취했는지 믿기 힘든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섬에서 업을 하며 지냈는데 10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만 했고 버티기 너무 힘들어 도망쳤다는 말이었죠. 믿기 힘들었지만 그 남자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지나갔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새벽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졸음도 쏟아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섬에서 왔던 남자가 저와 친구에게 본인 텐트로 가서 자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져온 텐트는 3인 사이즈고 남자 일행 텐트는 10인 정도 들어가는 큰 사이즈였습니다. 텐트가 넓긴 하지만 겨울에는 작은 텐트가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죠. 그 남자는 본인 텐트로 와서 한 잔 더 하자며 계속 권했고 저는 괜찮다고 친구와 함께 저희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낭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제 몸을 흔들면서 깨우는 겁니다. 벌써 날이 밝았나 싶어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길래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텐트 밖으로 나가보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보였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느껴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 일행이 있던 텐트 주변에서 연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저는 친구가 목격한 사실을 듣게 됐죠. 친구는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섬에서 왔다던 그 남자가 텐트에서 뛰쳐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서 친구는 그 남자에게 향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죠. 텐트 안에는 번개탄과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남자 일행 2명이 쓰러져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텐트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과 구급차가 와서 사항은 종료됐고 안타깝지만 남자 일행 중 2명은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 3명은 그날 처음 만났다고 하던데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죠.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가입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선택을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노지 캠핑장을 찾은 이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왔었던 거죠.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찾은 곳인데 저희를 보고 계획이 틀어질까봐 당황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와 술 한잔을 하고 나서 새벽 2시경 남자 일행들이 본인 텐트로 와서 자라고 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남는데 본인들 계획이 실패할까봐 저희까지 해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텐트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네요. 요즘도 캠핑을 하지만 저에게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